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실무협상 준비가 돼 있다면서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에는 22일까지 머물 예정인데 북한 측과의 접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 문제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자신의 러시아 대사 내정을 부인한 것입니다. I will not be taking up a diplomatic post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and I will remain focused on making progress on North Korea. 그러면서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 재개라는 과제를 줬다면서 팀에 남아 이 중요한 임무를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측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미국은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미국은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비건 대표와의 만남에서 비핵화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한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김현철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는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합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한일 외교수장이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해병대 사령관은 우방 간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 문제를 놓고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비공개로 약 35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양측은 서로 기존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この問題が最大の懸案であるという認識は共有できておりますので、外交当局の間でしっかりと問題が解決できるように 이날 회담에서는 24일이 연장 시한인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지소미아가 미한일에 중요하다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고노 외무상이 먼저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고 강 장관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앞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 협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잊지 않고 확고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미 한일 3국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장기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이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던 한국 청와대 측은 연장 시한인 24일 이전에 협정 유지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9월 중순 가기에서 방위백서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초안에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에 대해서는 2018년 방위백서에서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기술 진전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안에서는 이보다 심화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레이더 조사 갈등과 한국이 일본 자위대함의 우길기 개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들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제 신청 기관의 70%가 한 달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개한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서한을 보면 유엔의 면제 승인 심사 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단축됐습니다. 20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 면제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는 21건인데 이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건이 신청 후 한 달 안에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재 면제 신청 후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세계기아 원조 등 4곳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8월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5달 뒤인 올해 1월에야 승인을 받았고 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 원조 역시 지난해 11월 면제를 신청해 석 달 뒤인 각각 올해 2월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월에 면제를 신청한 프리미어 어전스와 유엔 인구기금 등 6개 기관은 모두 한 달 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4월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유니세프와 북한을 사랑하는 성직자들도 2주일이 채 걸리지 않아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니세프의 경우 앞선 신청 때는 5개월이나 걸렸지만 4월 신청은 8일 만에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가 지난 7월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대 등과 함께 최근 2년간 유엔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파악한 결과 올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5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에 2018년 보면은 평균이 한 99날, 99일, 한 석 달, 넉 달, 걸렸다고요, 평균이.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빨라지더라고요. 한 2주 안에. 일각에서는 유엔의 승인과는 별개로 미국 단체들은 지원 물품의 출처와 재질에 따라 재무부와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전히 대북 지원에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또 물품 경유 국가들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7년 이후 제3국 은행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속한 면제 승인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북한에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연해주 당국자들과 인도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해주 정부는 21일 러시아 극동연해주 베라셜비나 부지사와 북한 외무성 강성호 제1유럽국장이 만나 인도적 유대관계 확대와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넓혀나가는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80%를 상회하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2억 1,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3억 2,600만 달러에서 65%를 차지해 2017년 88%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급감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전체 수입액 23억 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입 물품 총액은 22억 달러로 전체 95%를 차지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북한의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북한 측이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사관이 개관됐다면서 개관식에 두 나라 외교 관리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4년 수교 이후 서로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다가 201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북한 대사관이 먼저 개설됐으며 지난해 11월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면서 북한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부터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